여기도 이제 10주 이렇게 남았고요. 제 거 그 카톡 프로필에 보시면 이제 제가 종목, 지금 이제 저희가 코인의 중이라고 교육용 종목, 그래서 교육용 종목을 통해서 아무튼 익절 손절, 익절 손절. 그러니까 이것은 그죠? 소액으로 익절 손절하는 연습을 실전을 통해서 이제 적합한 종목 있으면 저희 그 교육용 모델이죠. 모델에 적합한 종목이 있으면 제가 이제 올려드리면 그 종목을 많이는 사지 마시고요. 소액. 그죠? 제가 이제 50만 원, 그죠? 50만 원 밑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연습을 하는데 많은 돈 가지고 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확률이 높다고 해도 손절은 이게 이제 손절이 이게 이제 이게 비용입니다. 비용. 그래서 손절을 통한 이만큼의 비용을 우리가 비용을 내기 때문에 이 비용의 대가로 이익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게 비용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확률이 100%면 몰라도 100%란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이게 손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실 났다 이것보다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 어떤 조건, 어떤 손절 조건에 오게 되면 반드시, 그죠? 여기서 또 막 고민하고 막 이러시면 의미가 없어요. 손절 조건이 오면 그냥 아무튼 제가 얘기했죠. 이게 손절 조건, 이게 이제 손절 조건인데 이 종목을 잘 보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고 나서 어떤 게 이게 물린다고 그죠? 이게 물리더라도 이 물려도 드는 종목이 있고 이게 이제 종목이 우리가 이제 물린다 그러는데 이 물려도 되는 종목이 있고 물려도 된다는 얘기는 물려도 손절을 않는다는 얘기죠. 물려도 손절 않는 종목이 있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대선주 할 때 대선주를 본격적으로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물려도 되는 종목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은 뭐 그 마이너스 20, 30%, 3, 40% 나 있더라도 음, 어떤 때가 되면 바로 그 회복하고 바로 수익권으로 그것도 이제 최소한도 이렇게 막 그 중박 이상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 이상 그런 수익권까지 갈 수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물려도 되는 종목을 이렇게 이제 가려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많은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은 수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경험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종목은 손절을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 종목은 본인이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분석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의 통찰이나 분석에 의해서 지금은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뭐 시장 때문에 그렇든 아무튼 업종 때문에 그렇든 그죠? 물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것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아무튼 원금 되고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이걸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건 이제 물려도 되는 종목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식에서 이 고수급에 해당되는 분들이나 가능한 거고요. 고수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건 물려도 되는 종목이다 아니다. 그걸 구분해서 그래서 본인의 판단대로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어, 언젠가는 이럴 때도 되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이제 물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이제 그죠?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쉬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연습을 해야 된다. 실전을 통해서. 이왕이면 연습을 하더라도 이렇게 안 좋은 종목 가지고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종목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실전을 하면서 이렇게 손절 조건이 되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아까 이제 물려도 되는 종목 이런 걸 가려내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연습하시라고 제가 이제 교육용 모델을 설명드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드려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제 경험이 쌓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경험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투자에서는. 이 차트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차트라는 것도 언뜻 보면 이제 그림이지만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 차트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 실전을 잘해서 진짜 큰 돈 버신 분들은 그 경제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차트 이제 차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게 해석을 잘 할 수 있느냐 해석 능력이죠. 해석 능력. 그래서 차트에 대한 해석 능력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상위 1% 아니면 상위 1% 해석 능력이 상위 그죠? 0.01% 그래서 차트의 해석 능력이 이게 코인 같으면 상위 0.01% 안에 들어야 제가 얘기하는 목표가를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 목표가라는 것이 순전히 이렇게 차트만 보고 사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확률이 높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그 차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그 차트를 통해서 차트가 결국 차트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상하는 거예요. 미래의 예상. 목표가라는 것도 결국 미래의 값이잖아요. 목표가라는 것도 미래를 예상하는 건데 차트라는 것은 이게 이제 지나간 과거인데 과거를 보고 어떻게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차트를 통해서 결국은 반복된다. 결국 이 과거의 역사, 과거의 히스토리, 과거의 역사가 결국은 반복된다. 반복. 이 차트에 대한 실력을 높이려면 그래서 이게 과거의 차트를 이왕이면 과거의 차트 중에서 이렇게 많이 간 차트죠. 많이 상승한 차트. 그죠? 그 종목을 다시 할 건 아니지만 많이 상승했던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그 속에 그때 세력들이 어땠었고 개인들이 어땠었고 그런 것들이 쭉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걸로 만들면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질 차트도 이제 많이 갈 종목, 제가 얘기하는 이제 그 업비트에서 나중에 1차 불장이 끝났을 때 그래도 탑 10 안에 들어갈 올라간 폭으로 따졌을 때 탑 10 안으로 들어갈 그런 알트코인의 차트가 있죠. 그걸 미리 찾아내야죠. 가기 전에.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중장기에 적합한 어떤 유튜브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올려드리고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또 책도 마찬가지고요. 투자 재테크, 뭐 주식, 저희는 이제 주로 주식과 관련된 책이 많겠죠. 그 다음에 시장 흐름, 요즘 같은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뭐 특징, 예? 그때그때 어떤 시장의 특징, 그런 게 특별하게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제가 카톡 프로필에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면서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는데 중장기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다른 거 아닙니다. 99%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잘 기다리느냐. 근데 기다리는데 막 쓸데없이 막 샀다 팔았다 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제 그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 그러니까 그 단타가 됐든 스윙이 됐든 제가 교육용 모델도 얘기하잖아요. 교육 모델도 제가 그냥 무조건 끌고 가라가 아니고, 그죠? 이게 이제 추세를 볼 줄 알면 이렇게 이제 추세를 판단해 가면서 뭐 100%짜리, 200%짜리, 300%짜리 이렇게 이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이제 많은 경험이 쌓여야 그 판단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그게 처음부터 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교육용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에서 20% 정도 수익권에 오면 일단 파셔라. 내가 팔고 나서 상한가가 막 두 개, 세 개 나오더라도 그런 걸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아직은 내 능력 밖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응? 모르면서 괜히 뭐 그게 아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죠. 이 투자자가 이제 본인 손실도 적게 하고 손실은 적게, 그죠? 이제 수익은 크게 이렇게 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특히 뭘 모르는지 그걸 정확하게 해야죠. 그건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죠? 내가 뭘 모르는지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남이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해야. 그래서 우선은 내가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 손절도 하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입절도 하고 그다음에 추세도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아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다음에는 내 능력 바뀐 것이죠. 내 능력 바뀔 것을 굳이 무리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내 능력이 어디까지냐 이게 중요하겠죠. 투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건 본인이 아닐까요? 본인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자꾸 생각해 보셔요.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아니면 주식과 관련해서 이 어떤 코인과 관련해서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실전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누가 어떻게 체크할 수 없는 게 아니니까. 그걸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실전을 통해서 특히 제가 얘기하는 교육용 모델 요걸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어디부터 모르는지 이런 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당연히 뭐 다 알고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은 알고 하고 어떤 것은 내가 아직은 내 능력 밖이다. 그죠? 목표가 이거 목표가 이거 저 귀찮아요. 목표가 제가 목표가 얘기하지만 이거 그죠?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요즘 보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 중에서 막 리플코인, 도지코인이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안 하죠. 제가 물론 리플을 조금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그쪽을 비중을 더 늘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차트만 딱 보면은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그 니플이 1번에 올라왔고 이 거래 대금이 니플이 제일 많고 지금 도지코인이 두 번째. 요즘에 치고 올라오는 시바이누 이렇게 니플 그다음에 도지코인 OPT에서는 지금 니플이 지금 거래대금으로 1위 그다음에 도지코인이 2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한국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 리플을 사는지 파는지 아무튼 도지코인을 사는지 파는지 아무튼 엄청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특히 이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알트코인들 중에서 한국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리플이라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리플에 엄청나게 물려 있죠. 개인들이. 그죠? 막 6년, 7년 막 이렇게 해서 도지코인도 지난번 때인가? 아무튼 2017년도인가? 그때 막 그때도 일론 머스크가 막 이렇게 뭐 테슬라를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한다 막 그러면서 도지코인 그죠? 도지코인이 또 엄청 상승을 했었는데 그 리플 코인을 보면은요. 리플 코인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막 쭉 올라갔죠. 보시면 이제 주봉하고 월봉으로 보시면 리플 코인이 이게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난달 이게 11월 달이죠.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이 지금 이제 1일, 2일, 이틀 됐는데 지금 이제 두 달 걸쳐서 이렇게 쫙 치고 올라와서 앞에 지금 어떤 구간에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앞에 여기 꼬리 길게 달은 여기가 뭐냐면 그죠? 이게 니플입니다. 니플. 몇 년도에 이거 보시면 연도가 그렇죠? 2017년 18년도잖아요. 보시면 2017년 18년 그죠? 2017년 18년 그죠? 이게 여기가 2021년 22년이 이게 지난번 반감기고 그죠? 이게 세 번째 반감기, 지금이 네 번째 반감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반감기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반감기 때 2017년, 18년, 2016년, 17년, 18년. 이때 저희가 그때 막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하고 이럴 때 있죠. 그러니까 이때 삼성전자가 많이 가고 셀트리온이 많이 가고 그게 2017년, 18년도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보면은 그막 리플이 엄청나게 올랐죠. 올라가지고 여기 보면 쫙 꼬리 달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갔다가 다 내려왔죠. 결국 다 내려왔잖아요. 보시면 이 리플 코인이 이렇게 쫙 올라가니까 한 달, 두 달이죠. 한 달, 두 달 동안 올라가니까 여기서 한국의 개인들이 엄청나게 물린 거죠. 물렸다. 응? 물려가지고 이제 이게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손실이 막 엄청나게 났겠죠. 손실이 막 마이너스 70%, 80%막 심하면 마이너스 90%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90% 이렇게 났겠죠. 응? 근데 이게 이제 2021년도, 21년도에도 이렇게 좀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 달 오르고 그다음에 또 다시 떨어졌죠. 보시면. 근데 이때 올라갈 때도 여기를 넘어가지 못했죠. 보세요. 여기를 넘어가지 못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때도 한국 개인들, 그러면서 이제 리플이 원래는 이제 그 코인으로 제가 또 전에 이제 이 리플 사라고 하면서 이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리플 코인 자체는 지금 이제 은행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용되는데 이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응? 그래서 많은 은행들에서 쓰는데 특히 이제 어떤 위화를 이렇게 송금하고 할 때 거기 중간에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죠? 달러를 바꿔서 보낸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뭐 파운드로 바꿔서 보낸다든지 이러면 이게 절차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한도도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이쪽에 니프를 쓰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소송 그죠? 소송이 걸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아무튼 큰 악재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슈팅이 나오니까 여기 한국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다가 다 물린 거죠. 그리고 이때도 또 이렇게 슈팅 나오니까 여기서 또 물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쭉 이제 가격이 뭐 거의 바닥에 있다가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거기 증권위원장이죠. 이 증권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결국은 거기 미국의 그 증권위원장이 그 사퇴를 했잖아요. 이제 사퇴를 하니까 이제 그거에 의해서 악재가 이제 해소됐다. 그러면서 이제 슈팅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구간까지 왔어요. 이 구간까지 왔는데 여기 보면 지금 긴 꼬리가 달렸잖아요. 긴 꼬리가 달려 있는데 이게 보면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물려 있는 개들이 지금 엄청 많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리플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과연 여기를 돌파하고 위로 이렇게 갈지 안 갈지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고 갈지 안 갈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음? 이게 이제 여기를 이렇게 넘어서 가지고 여기서 이제 넘어서고 다시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가면 여기서는 좀 이렇게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좀 더 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여기를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를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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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정고점을 넘어가는 그 저희가 가진 그런 코인들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굳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코인에 베팅을 해서 승부를 본다? 이건 저한테는 안 맞아요. 도지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코인도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 설명드리는 것은 수강생분들 중에 또 막 하도 막 이 리플 도지코인 막 그리고 또 간 게 사실이니까 음? 요거에 또 혹 해가지고 또 이게 더 빨리 갈 것 같고 더 많이 갈 것 같고 하니까 또 이쪽에 샀거나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도지도 마찬가지예요. 도지도 이게 언제예요? 여기 보시면 2021년도네요. 2021년도 말, 2021년도 2월. 여기 보시면 도지코인도 여기 보시면 이때 여기 보세요. 막 엄청나게 꼬리 달았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지금 여기 이제 지난달 슈팅이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아까 니프라고 좀 비슷하잖아요. 와 있는 이제 엄청난 꼬리가 있고 그 엄청난 꼬리가 있다는 건 여기 지금 이제 개인들이 엄청 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도지코인도 과연 여기 꼬리를 넘어갈 수 있을 거냐. 이것도 의문점이고요. 넘어가면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으면 이런 자리는 좀 이제 생각을 쓰지만 그렇다고 저는 안 해요. 안는데 이제
하려면 그렇다는 얘기죠. 하려면 비싸게 사더라도 여기를 확실하게 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지지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때 따라가야 그래도 여기서 고생을 덜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지지가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신고가죠. 신고가를 내는지, 이 신고가가 이런 불장에서는, 이런 불장, 이 주식도 마찬가지,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장에서는 이 신고가, 제가 얘기했죠. 신고가 가는 종목, 아니면 신고가 가는 알트코인. 신고가 가는 종목이나 알트코인들 중에 제가 얘기하는 이제 대장 종목, 대장주, 그 다음에 대장 알트코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고가를 못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이거 아웃입니다. 그냥 좀 올라간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이해 가신다. 또 사람들 중에 또 막 그 도지코인, 뭐 리플 이런 게 막 엄청 막 유튜브니 어디서 엄청 얘기하는데 왜 저는 안 나? 또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 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리플은 좀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굳이 리플이나 도지코인을 안 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런 리플이나 이 도지코인 이런 것들은 목표가가 분석이 안 된다. 분석 안 돼요. 그 신고가를 갈지 안 갈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그 리플 코인이 좀 핫하니까 그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그 하려고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왜 안 하는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뭐해서 혹시라도 수강 중에 도지코인이나 여기 리플을 이제 더 추가로 사가지고 수익이 좀 이렇게 한뭐 낮다고 해도 매도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매도를. 수익이 나 있어도 매도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 수익이 나 있어도 매도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 근데 매도를 잘해야 되는데 그 매도를 잘하려면 목표가를 알아야 매도를 잘하죠. 목표가를 모르면 매도를 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익 났다가 다시 이제 다 반납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중에 보세요. 수익이 나 있다고 그게 다 내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파는 걸 잘못 팔면은 파는 것을 잘 팔지 못하면 그거 내 거 안 돼요. 내 거 수익이 안 된다고요. 이게 파는 걸 잘해야 되는데 파는 걸 잘하려면은 목표가를 알아야 뭐 파는 걸 잘할 수가 있는데 응? 목표가가 분석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단타거나 스윙어거나 이런 분들이 목표가 얘기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지지저항선에서 그 신고가 넘어가기 전에는 다 지지저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지저항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가를 잡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목표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목표가는 이제 신고가를 갈 때는 앞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가진 스위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세요. 앞에 차트가 없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앞에 차트가 없기 때문에 앞에 지지도 저항도 없어요. 그런 걸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 거라는 얘기죠.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저항이잖아요. 올라갈 때. 근데 여기 저항을 딱 뚫고 지나갔죠. 이게 월봉으로 보면. 근데 힘세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힘세게 올라간 것이 대부분이 세력이 끌어올렸다기보다는 여기 도지나 리플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개인들이 많이 사면서 그냥 한국 개인들이 막 돈이 몰리면서 이게 뚫고 간 거예요. 전 그죠? 그 에코프로처럼. 세력이 끌어올렸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리플이나 지금 도지코인이 지난달 있잖아요. 11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큰 월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쭉 갔던 것은 그 세력들이 끌어올렸다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개인들 앞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더 사거나, 그죠? 아니면 안 가지고 있던 개인들이 신규로 들어와서 이게 막 가니까 그때 에코프로 갈 때처럼. 그래서 한국의 개인들 돈이 막 몰려 들어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도지도 끌어올리고 리플도 끌어올렸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보이는 여기가 이제 이런 데가 이제 강력한 저항대인데 여기를 막 뚫고 가버렸죠. 월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럼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에서 거기까지 올라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월봉상으로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여기 꼬리까지 넘어갈 때 이게 이제 여기까지 넘길 수 있는 한국 개인들 돈이 과연 될 거냐. 전에 제가 에코프로도 설명 좀 했잖아요. 에코프로도 그때 그 작년 7월 28일 날 에코프로가 이렇게 상한가를 거의 가고 한 27%, 한 27% 올라가서 거기서 한 2, 3%만 올라가면 상한가인데 그 상한가를 못 갔어요. 그 상한가를 못 간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 개인들 돈이 거기서 바닥난 겁니다. 그 개인들 돈이 거기서 바닥난 거예요. 근데 그날 개인들 돈이 좀 더 있었고 상한가를 보냈으면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인들이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 와서 샀고 그 다음에 다른 주식 팔아가지고 막 에코프로 사고 했지만 거기가 끝이었다는 거죠. 거기가. 그래서 거기 상한가를 못 가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놓치지 않는 거죠. 아, 이게 개인들 돈이 다 떨어졌구나. 그래서 거기서 아무튼 공매도 세력들이 한 2조, 2조 제가 알기로는 한 2조 정도 공매도를 막 친 거죠. 개인들 돈이 바닥난 걸 알고. 이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는 주식 종목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알트코인이지만 어차피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이게. 응? 그래서 과거 차트에 답이 있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 스위코인 저희가 들고 있는 스위코인 스위코인 잠잠하게 있으니까 밀려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나 스위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요. 전구점을 넘어갈 때 이때도 그다음에 여기 앞에 여기 전구점을 넘어갈 때 이때도 이거 누가 끌어올리냐면 이건 세력이 끌어올린 겁니다. 개인들이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 끌어올릴 때도 그 세력이 끌어올린 거고 여기 있잖아요. 꼬리. 여기 저항대를 넘어서 이 강력한 저항대를 넘어서 그다음에 여기 꼬리까지 그죠? 여기도 월봉으로 쫙 끌어올렸잖아요. 이건 누가 끌어올리냐? 이건 세력이 끌어올립니다. 달라요. 아까 그 니플이나 도지 지금 니플이나 도지는 아직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아직 여기 꼬리를 넘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수익코인은 지금 넘어서 지금 한참 가 있죠. 그죠?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차트를 보고도
그 니플의 차트하고 현재 니플의 차트하고 같은 월봉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아까 도지코인, 니플코인,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는 수익코인의 지금 월봉상을 봤을 때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지금 그저 11월 달에 월봉을 만든 게 이제 그 니플하고 그 도지코인, 니플을 하고 도지코인의 월봉을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 세력돈으로 만든 거냐 개인 돈으로 만든 거냐, 그건 세력돈도 좀 들어갔겠지만 그 개인 돈이 대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개인 돈이 대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이런 수익코인은 다르잖아요.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세력돈이 주가 돼서 여기 신고가도 가고, 그리고 이만큼 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니플이나 도지가 많이 간 것 같지만, 니플이나 도지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수익코인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니플이나 도지는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아직 여기 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넘을지 안 넘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수익코인은 여기를 넘어서 지금 진적에 여기를 가 있다고요. 가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꼬리 좀 달고, 꼬리도 길게 달지 않았잖아요. 꼬리 좀 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받는 이런 형태고, 당연히 다르죠.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응? 같은 월봉 차트로 봤을 때 그 수익코인하고 도지코인하고, 제가 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그 세력의 힘, 개인의 힘이 아니고 세력의 힘. 그 세력의 힘을 이렇게 이제 느끼든지 읽든지, 아무튼 그죠? 근데 개인의 힘은 아무리 세봐야, 제가 아까 에코프로 얘기했잖아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개인들의 힘은. 자,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다르다. 이걸 보시고요. 지금 이제 니플하고 도지가 핫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수강자분들이 왜 이 니플하고 도지를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이유를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한다,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사놓고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굳이 잘 모르는 걸 쫓아갈 필요 없다. 이제 올라간다는 이유로 해서 그 사서 내가 지금 몇십 프로 수익 났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다. 자,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을 보면은요,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오래간만에 포트폴리오 중에 그 수프라고 있어요. 이게 전에는 이게 아프리카 TV였습니다. 아프리카 TV.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살 때는 아프리카 TV였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을 왜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TV 종목인데 지금 수프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시장 흐름에 맞기 때문에 제가, 마찬가지예요. 없는 분들은 이제 신규로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있는 분들은 추가로 하시면 되는데, 추가는 반드시 기존 양의 50% 이내에서, 50% 이내에서. 제가 이제 불타기 설명드렸지만, 이 불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이게 이제 불타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 이게 내가 이제 뭐 이런 데서 샀다. 그래서 이런 데서 뭐 무릎이든 뭐 바닥권이든 매수를 해서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지지받는까지 확인하고 왜냐면 여기서 깰 수도 있는 거니까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아까 제가 니플하고 도지를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니플하고 도지가 진짜 상승하는 것은 아직은 상승 아니에요. 반등입니다. 요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수익코인은 상승이 맞아요. 수익코인은 지금 상승하는 게 맞아요. 수익코인은 이게 수익코인이잖아요. 수익코인은 여기 신고가를 다 넘어갔기 때문에 상승 중이에요. 수익코인은 지금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인데 그렇죠. 여기 앞에 고점들 다 넘어갔잖아요. 수익코인은 지금 어떤 상태냐? 상승 중이 맞아요. 상승 중. 상승 중. 수익코인은 상승 중.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여기 있잖아요. 니플은 니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게 왜 주봉으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니플 같은 경우는 아직 앞에 여기 꼬리를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니플은 지금 여기만 보면 상승한 것처럼 보이나 앞에 고점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니플은 지금 반등 중입니다. 반등 중. 그렇죠? 앞에 고점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고점을 넘어가서 제가 얘기했죠. 고점을 넘기고 그다음에 지지를 받고 내가면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승이 시작. 아직은 반등 중이다. 그런데 여기를 넘어갈지 안 나갈지는 미지수다. 자, 요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근데 저한테 이 니플이나 그 도지가 여기 앞에 전고점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모르겠다.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다. 그러나 저희가 가진 앱토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앱토스 같은 것은 세이도 그렇고요. 세이도 그렇고 뭐 세이를 보든 앱토스를 보든 세이도 앱토스도 다 지금 상승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앱토스를 보려고 했더니 자, 이게 앱토스는 지금 반등 중이죠. 앱토스 마찬가지. 앱토스도 지금 반등 중이에요. 반등 중. 앱토스도 이제 상승이 본격 시작되려면 여기를 넘어서야 돼요. 여기 윗꼬리를 넘어서서 거의 지지받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차트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앱토스를, 그러면 앱토스가 여기 있잖아요. 꼬리를 넘어서, 여기를 넘어서 신고가를 갈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간다. 이렇게 간다. 그러나 아까 이제 알트코인, 아까 뭐야, 그 도지나 리플을 보고 신고가를 갈 거냐? 그러면 저는 모르겠다. 근데 저희가 가진 앱토스나 그 다음에 또 뭐 세이코인도 마찬가지죠. 그 세이코인, 앱토스나 세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이코인도 여기 보시면 여기를 아직은 반등 중이에요. 반등 중인데 상승은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상승은 시작이 됐고 왜 상승이 시작됐는지 제가 설명드렸고, 상승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아직 여기 있잖아요. 윗꼬리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등 중이고, 그런데 윗꼬리를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넘어간다. 그냥 똑같은 질문을 리플과 도지에 대해서 저한테 한다면 저는 모르겠다. 그 차이점을 잘 보시고요. 저는 모르는 건 안 한다. 리플이나 도지를 왜 안냐? 저는 모르겠다. 신고가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 한다. 남들 다 해도 저는 안 한다. 수학여러분들 다 해도 저는 안 한다. 저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종목도 제가 아는 종목만 하고 알트코인도 제가 아는 종목이라는 건 제가 분석이 되는 알트코인만 합니다. 분석이 안 된다. 저는 안 해요. 그 100배, 1000배를 가도 저는 안 합니다. 왜? 모르니까.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왜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그것만 알아도 진짜 실력이 대단한 거다.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포트폴리오로 요 종목을 이렇게 이제 없는 분들은 신규로, 있는 분들은 기존의 양을 줄여서, 제가 이제 불타기 얘기하다가 그때 넘어갔네요. 그래서 불타기가 어렵다. 불타기가.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막 간다고 불타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 양이 문제다, 양이. 아무튼, 응?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면 수익코인을 제가 1200원 근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1200 근처에서. 1200원 근처에서 얘기를 했는데, 1200원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을 때, 이때 얼마를 샀느냐가 중요해요. 사신 분들은 얼마를 샀느냐. 근데 내가 이때 예를 들어서, 이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한 100만 원치를 샀다. 그런데 이게 막 두 배 가고 세 배 가고 막 그러니까 막 그렇잖아요. 두 배도 가고 막 세 배도 가고 막 그러니까 더 사고 싶은 거요. 더 사고 싶은데 더 사고 싶을 때 더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얼만큼을 사냐가 문제예요.
이게 1200원 근처일 때는 100만 원치를 샀는데 이게 막 두 배, 세 배 가니까 여기서 막 1000만 원치를 산다. 그러면 이건 불타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갖다가 막 쏟아붓는 거지. 응? 불타기가 되려면 여기서 100만 원치 샀으면 여기서 두세 배 갔을 때 더 사고 싶으면 이 원금 있잖아요. 원금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두세 배 간 다음에 여기서 요거에 한 반 정도 한 50만 원치를 더 산다든지 이러면 불타기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 여기에 10배에 해당되는 막 1000만 원치를 사고 그러면 이거 불타기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산 가격이 의미가 없어요. 왜 단가가 확 내려와 버리죠. 아니 단가가 확 올라가잖아. 확 올라가잖아. 이렇게 되면 제가 이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혹시 또 이런 실수하신 분 나올까봐 제가 응? 이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혼자 있다 보면 막 더 사고 싶잖아요. 그 당연해요. 더 사고 싶지. 돈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자금도 있고 그러면 더 사고 싶죠. 더 사고 싶은데 이제 얼마만큼 사냐가 문제다. 얼마만큼 사냐가. 근데 대부분 개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잘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 샀는데 문제는 여기서 막 두세 배 가니까 그리고 막 이게 더 막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몇 배를 더 사버리는 거죠. 몇 배를. 그럼 이건 불타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이게 많이 올라가면 제가 얘기했죠. 오히려 여기다 현금을 더 넣는 게 아니라 수익금 일부를 빼야 된다. 이게 내가 목표가를 모르면 수익금을 더 빼야 되는데 현금을 갖다 넣는다?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죠. 이게 불타기가 이게 이제 전에도 제가 불타기를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수강생분들이 이제 혹시 이런 실수를 할까 봐 지금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을 지금 짚어드리는 거예요. 미리 이제 결국은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게 뭐 제가 드린 알트코인을 똑같이 사더라도 그죠? 사더라도 이제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투자 자금이 더 있다든지 아니면 더 만들어졌다든지 그랬을 때 더 사고 싶잖아요. 더 사고 싶고 더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수익코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수익코인을 이렇게 1200원 근처에 잘 샀는데, 그죠? 그때 이때 100만 원치 샀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막 두 배도 되고, 이게 세 배도 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산 게 이게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목표가를 모르면 목표가를 모른다. 목표가를 모른다. 자, 이렇게 잘 사서 이렇게 두 배, 세 배도 갔는데 이게 더 갈 것 같은데 내 목표가를 모른다. 목표가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가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채팅창 한번 써보세요. 목표가를 모른다. 내가 사서 두 배도 났고, 세 배도 났고, 뭐 네 배도 났고, 다섯 배도 났는데 내 목표가를 모른다. 목표가를 모른다는 거 어디서 어떤 가격에 팔아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가를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가격에 팔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지금 수강생분 중에 아까 제가 니플이야 이제 니플이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매도는 제가 이제 할 거지만 이 도지코인을 샀다 수강 중에 응? 도지코인을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코인이잖아요. 이 도지코인을 샀다. 그래서 지금 해서 막 50%든 100%든 수익이 다 있다. 근데 저희는 없으니까 제가는 매도 문자는 당연히 안 보내드릴 거고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 그 질문이나 똑같죠? 그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사든 어떤 알트코인을 사서 그 종목이나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그러니까 어떤 가격에 언제라는 게 어떤 가격이죠? 어떤 가격에 팔 거냐? 그게 목표가죠. 어떤 가격에 팔 거냐? 근데 종목을 잘 분석할 줄 알고 어떤 알트코인을 잘 분석할 수 있는 투자자는 살 때, 그 종목을 살 때, 그 알트코인 살 때 내가 얼마에 팔지, 그러니까 어떤 가격에 팔지를 알고 산다는 얘기죠. 그냥 보면서가 아니고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래서 목표가를 아느냐 모르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표가를 알고냐 모르거냐. 그거에 의해서 수익금이 그죠? 제가 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수익금이라고 했죠. 수익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똑같은 원금을 가지고 했어도 목표가를 알고서냐 모르고냐는 수익금에서 조금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제가 한 얘기 이해 가신다. 그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죠? 아무리 엄청난 불장이 와도 내가 사는 알트코인의 목표가를 하나도 모른다. 목표가 알트코인에. 아까 그죠? 니프를 사고 도지코인을 샀는데 목표가를 모른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대박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표가를 알면 이제 목표가를 알면은 그냥 목표가에 팔면 돼요. 목표가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그 목표가를 모른다. 목표가를 모른다. 내가 사기는 잘 사서 이렇게 막 두 배도 되고 세 배도 되고 했는데 목표가를 모른다. 그런데 목표가도 모르는데 막 불타기를 한다. 여기다가 응? 불타기를 한다. 그것도 막 여기서 한 금액보다 막 두 배, 세 배, 막 다섯 배, 열 배 더 막 많은 돈을 갖다가 불타기를 그건 불타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불타기고 그건 불타기도 아니고 그냥 돈만 갖다가 그죠? 돈만 갖다가 막 넣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근데 목표가를 모른다. 그러면 천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분할 매도를 한 수밖에 없어요. 분할 매도.
본인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죠? 2배 가면, 아까 2배 가면 내가 뭐 반절 빼든, 2배 가면 반절을 매도하든, 아니면 아까처럼 30%를 매도하든, 반절을 매도하든, 아니 원금을 빼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수 있겠죠? 그리고 또 3배 가면 그때 또 30%를 빼든, 50%를 매도하든.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매도를 한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목표가를 알면은 그냥 한 번에 쭉 들고 와서 그 가격에 팔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금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똑같은 회에서 그 5배를 가서 판다 해도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서 팔고 간 사람하고, 이 분할 매도도 잘 한 거지만 그냥 그 5배 가는 걸 내가 목표가를 알고 5배 갈 때까지 쭉 들고 와서 5배 딱 판 사람하고, 그 나는 5배 가는 걸 모르겠다. 목표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배 갈 때 한 30% 빼내고 매도하고, 또 3배 갈 때 30% 매도하고, 4배 갈 때 30% 매도하고, 5배 갈 때 다 팔고. 그래서 나는 한 5배면 다 팔겠다. 뭐 그렇게 한 사람하고, 수익금에서 똑같은 애에서 500%, 600%를 갔지만 수익금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수익금에서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거. 자, 그래서 이제 불타기를 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원금의 반절 넘어. 그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목 드릴 때마다 그걸 머릿속에 딱 입력하시라고. 처음에 샀던 금액의 50%를 넘기지 않는 쪽으로. 아무리 많이 사도 처음에 샀던 금액의 50%를 넘기지 않는 쪽으로. 이게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 대부분 개인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막 이게 잘 갈 때 많이 사야지. 응? 그래야 수익금이 커지지.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말은 맞는 얘기인데, 응? 어떤 가격에 많이 사냐가 문제죠. 어떤 가격에. 응? 어떤 가격에 많이 사냐. 제가 저쪽 그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죠? 막 2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담보 올라갔으니까 그 2억짜리가 이제 4억 됐다. 그러면 담보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 값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출 받고 그다음에 또 어디서 좀 돈 만들어서 그래서 또 아파트를 또 한 2채 산 거죠. 근데 이게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을 받고 또 이게 더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 대출 받고 그래서 여기서 또 아파트를 한 이렇게 막 사요. 근데 이게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아파트 값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사이클이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몇 채가 됐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더 사는 거죠. 이게 더 살 수 있는 대출금이 더 커지니까 대출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산 게 올라가서 그래서 고점 근처 갈 때 여기서 제일로 많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막 더 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 채 사고, 그 다음에 두 채 사고, 예를 들면 세 채 사고, 그 다음에 네 채, 다섯 채,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고점 근처 가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갔을 때 총 한 10채 정도가 사는 게 10채. 총 한 10채 정도가 사졌는데 거기에 반 정도가 이게 고점 근처 사진 거죠. 고점 근처.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다섯 채 정도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산 거고, 그 다음에 고점 근처, 아파트 고점 근처에서 여기서 다섯 채를 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굉장히 좋아한 거죠. 이게 또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벌은 건 아니죠. 이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응? 계산을 해보면 이게 그저 올랐으니까, 자기가 산 가격보다 이렇게 올랐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아파트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이렇게 딱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산 다섯 채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제 단가가 올라갔잖아요. 부동산 매입 단가가, 그죠? 그것도 많이 사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다시, 그죠? 올라갔던 요 상승분을 이게 이제 다 이제 뭐라고요?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거죠. 여기서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고점 찍고, 부동산이 고점 찍고, 그럼 여기서 한 채라도 팔았냐? 안 팔았죠. 계속 사기만 했지. 응? 그래서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 팔리지도 않아 이제 누가 안 사니까. 응? 그래서 이게 아파트 가지고 불타기를 한 거죠. 불타기를 했는데 처음 산 것보다 더 사고, 처음 더 사고, 더 사고, 불타기를 갈수록 더 크게 했는데, 이게 이제 고점 찍고 꺾이니까 여기서 이제 고점 근처에서 젤로 불타기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마이너스를 만드는데, 이게 제일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다음 두 번째 여기, 그죠? 여기 끝틀이 여기 두 개. 그러면서 여기 좀 지나니까 이제 이 전체가 막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팔려고 하니까 또 팔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강생이 제 강의 들어왔을 때가 이런 데가 아니고 여기였었어요. 여기 꺾여서 내려오는 여기. 그래가지고 제 강의 들어올 때마다 이게 아파트 걱정 때문에, 응?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죠. 이게 벌어진 일이라. 이런 데서 저를 만났으면 제가 이제 팔으라고 했겠죠. 더 사지 말고 더 팔으라 했겠죠. 똑같아요. 저희 종목이나 알트코인, 이제 아까 불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 수강들 중에 그런 예가 있었다. 이 종목이나 알트코인이 아니고 부동산 가지고, 아파트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을 지금 저희가 한 8개 가지고 있는데, 요건 저희가 이제 중장기로 이렇게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중장기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길게 이게 가지고 가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서 이왕이면 이게 대박에 가까운 이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포트폴리오고요. 근데 이제 이건 또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알뜨코인이 자꾸 이제 제 눈에 찾아지니까. 응? 그래서 이제 요거 플러스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생각한 게, 스윙을 좀 해야겠다. 스윙. 전에 저희가 스윙을 좀 해왔잖아요. 이제
근데 이번 스윙은 이제 불장 속에서 스윙이에요. 불장 속에서 스윙이기 때문에 스윙은 이제 여기 중장기하고 차이가 중장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들고 가는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가 기간이 좀 길면 중장기가 기간이 길면 그거에 비해서 스윙은 기간이 짧은 게 스윙이고 대신에 이제 이런 대박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스윙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적절한 수익, 그러니까 이 기간 대비 이 적절한 수익, 그죠? 아무튼 그래도 이제 중박 이상의 이게 적절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윙을 좀 병행을 해야겠다.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불장 동안만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트코인을 통해서 중장기 이제 중장기로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윙을 통해서 병행을 해야 되겠다. 또 스윙하기에 좋은 또 알트코인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스윙으로 하는 알트코인은 이제 금액을 크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돈이 있더라도 이렇게 100만 원 이내로.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금액은 크게 하지 마시고, 한 100만 원주 이내. 그러니까 뭐,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고, 뭐, 자금이, 그죠? 이게 좀 크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도 어떻게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10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해서 그 스윙도 하면서 저희가 시간을 이렇게 잘 보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스윙을 통해서도 스윙에 적합한 어떤 수익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도 보내고 또 이제 스윙을 하는 그런 알트코인을 통해서 저희가 또그 공부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어떤 수익금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알트코인이 스윙에 적합한 알트코인이 있을 때마다 제가 병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스윙과 관련해서 이제 스윙 종목으로 스윙 알트코인이죠. 스윙 알트코인. 중장기가 아니고요. 이건 100만 원 이내. 100만 원 이내. 오늘 첫 글로 제가 요 알트코인을 스윙 알트코인으로 드리고 제가 저기 리스트에 다음 주부터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요. 요 코인도 상장한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차트가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쭉 끌어올렸죠.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리고 근데 요게 보시면 여기 꼬리까지 보면 여기서부터 상장하고 나서 여기까지 거의 한 5배, 6배 올렸어요. 여기 가격을 보시면 여기 이제 가격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요 코인의 세력이 이제 제가 이제 물량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쫙 끌어올려 놓고
이걸 월봉으로 보니까 이게 좀 너무 그림이 단순해서 주봉으로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죠. 이렇게 쭉 끌어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그죠? 한 두 달 정도 걸쳐서 이렇게 한 다섯 배, 여섯 배 끌어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그 개인들한테 떠넘긴 거죠. 그 개인들한테 떠넘겼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지금 막 꼬리 달았잖아요. 꼬리 이렇게 떠넘겼다가 근데 요게 적은 폭 아니에요. 이게 그 그림으로 보니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폭입니다. 이 주봉이니까 주봉 일봉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매집을 한 거예요. 매집을 했고 요걸 한번 일봉으로 볼까? 일봉으로 일봉 일봉 좀 그래서 캔들이 몇 개 안 돼서 지금 이 신규 코인입니다. 이게 업비트의 신규 코인이라서 캔들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신규 코인들 중에 몇 개는 아마 그 많이 가는 코인들이 나올 거예요. 이번 불장에. 그래서 여기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이제 여기 이제 이 추세선을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보면은 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처음부터 요 세력이 이제 물량을 많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격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다섯 배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개인들한테 넘겼다가 결국 또 요 가격대 와서 다시 매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선으로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넘어서 있는 이게 추세선을 이렇게 하향 그죠? 하락으로 이렇게 오다가 여기 돌려놓는 이게 이제 불장에 맞춰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는 게 이게 이제 차트상으로서는 이 코인의 이제 차트 모습인데 이 코인을 제가 이제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 중장기 포트폴리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스윙으로 하는데 제가 차트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그 코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 차트상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스윙을 통해서 좀 이제 수익금도 만들고 중장기는 저희가 좀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오래라는 게 이제 한 2, 3개월, 3, 4개월인데 이제 이번 1차 불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2월 달, 1월, 2월, 3월 그러니까 한 3, 4개월, 3, 4개월 정도면 이제 1차 불장이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도 이제 스윙은 뭐 좀 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수익금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불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익용으로 잘 가는 수익용으로 적합한 알트코인이 있고 저희가 하는 이제 그 중장기로 또 맞는 알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병행해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번 불장에서 아무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최대한 해서 저희가 단타 빼고는 이제 메인은 중장기인데 그것 플러스 약간 이제 보너스 개념으로 이렇게 스윙을 좀 병행해서 그래도 이제 좀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적당한 수익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않는 것보다는 그냥 한 10만 원, 뭐 이렇게 20만 원 이렇게 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5번 쳐보세요.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불장에서, 아까 제가 니플이나 도지도 왜 설명드렸냐면, 막, 그런 것들이 또 저희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막 잘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훨씬 수위나 이런 게 훨씬 더 잘 가 있는데, 응? 그 니플은 저희가 이제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지만, 니플은 저희가 어차피 들고 있는 거고, 이 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안 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도 핫하니까, 응? 유튜브니 뭐니 막, 그죠? 언론이니 이런 데서. 특히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하니까 또 막 그런 것들이 막 엄청 많이 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걸 제가 차트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불장 동안 이렇게 이제 좀 병행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물이 굳이 뭐 니플 도지 이런 거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안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니플이나 도지가 저희 중장기 알트코인으로 또 적합하면 제가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아니다. 저는 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잘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안 맞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빗썸의 요 콤플렉스는 제가 이제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좀 설명을, 그죠? 지금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콤플렉스도 이게 상장이 된 지가 오래된 코인은 아니에요. 이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 주봉인데 여기 보시면 요때 막 이렇게 막 꼬리 막 길게 갔다 그게 요게 저희 거 이게 언제냐면 이게 저희가 들고 있으면서 간 거예요. 여기 들고 있으면서 간 건데 이게 잠깐 갔다가 온 거예요. 잠깐 갔다가 이게 저희가 그때 그 네이죠. 네이가 막 쫙 치고 갈 때 매도했지만은 그때 그날인가 뭐 아무튼 그 근처에 이렇게 쫙 올라갔다. 저희 갔다 온지도 몰랐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순간적으로 갔다 온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보세요. 순간적으로 쫙 갔다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제 캔들로 이렇게 차근차근 갔다가, 그래서 이 콤플렉스를 저희가 사서 이게 수익이 났었을 거야, 아마. 몇십 프로 났다가, 몇십 프로 났다가 여기서 이렇게 쫙 점프 나와가지고 이렇게 음봉 만들고 쫙 했다가 이게 쫙 순간적으로 빠졌는데, 이건 저도 못 봤어요. 그때.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때 네이본이라고 이렇게 간 줄 몰랐는데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쫙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여기는 아무튼 이제 음봉 만들고 여기서 쫙 점프했다가
그날 내일처럼 이게 아마 같은 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음봉 만들고 뭐하고 일주, 2주 만에 다 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뭐 거래량 높고 거래량도 줄고 그죠? 거래량도 별로 없죠. 그 거래량도 여기서 거래량이 좀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쭉 가니까 개인들이 막 따라 붙었겠죠. 근데 요거 다 이제 아무튼 이게 개인들이 물렸다고 봐야죠. 물려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2주 만에 다 그죠? 올라갔던 거 그죠? 몇 주 걸쳐서 올라온 거 2주 만에 다 빼고 그 세력이 판단했겠죠. 지금이 아니다. 이렇게 가려고 했으면 여기서 갔겠지만 이제 여기서 세력이 여기서 이렇게 왜 이러고 나왔냐. 여기서 이렇게 갈 타이밍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력이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세력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앱토스도 마찬가지고 세이도 마찬가지고 스레스홀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세력들이 저희 코인들은 다 세력이 있는 거니까 그 세력들이 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앱토스 세력은 앱토스 세력 입장에서 그다음에 스레스홀드는 스레스홀드 세력 입장에서 그 세이는 세이 세력 입장에서 수위는 수위 세력 입장에서 어느 타이밍에 수위야 지금 딱 올라가 있지만 지금 앱토스나 스레스홀드 뭐 세이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세력은 어느 타이밍에 이제는 이제 그 지금 50% 어떤 막 70% 80% 하루에 막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게 이제 펌핑이거든요. 펌핑. 제가 그때 그 스윙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펌핑이 지금 막 50%짜리 하루에 70% 50%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것은 왜 이런 게 안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이게 이제 때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 이제 그 개인들 돈이 좀 더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니플이나 도지가 저희가 이제 도지를 안 가지고 있고 그다음 니플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니플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뭐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니까 한두 달 만에 그 한 달 만에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어쨌거나 이게 그 개인들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이제 니플 쪽에 있는 개인들이 뭐 돈을 더 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니플이나 도지 쪽으로 또 개인들이 야 이게 많이 갈 모양이다 해서 막 개인들이 들어오고 이게 제가 했죠. 요렇게 하면서 그 알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트 장의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이런 도지나 니플 이런 것들이 막 유튜브니 막 언론이니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막 개인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개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제 왕창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계에서 지금 50%짜리, 60%짜리, 70%짜리 이런 것들이 커 보이지만 이게 이제 분위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핫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개인들 돈이 더 들어오고 업비트 뭐 빗썸 이런 데로 돈이 더 들어오고 그 개인들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개인들 돈이 더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알트코인도 이제 때가 되면 이제는 이게 아니고 하루에에서 막 100%도 올라가고 200%도 올라가고 300%도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는 펌핑 이런 시기가 온다. 이런 시기가 지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조금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면 그리고 개인들 관심이 더 생기고 그다음에 개인들 돈이 실제로 업비트 빗썸 이쪽으로 더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알트 불장이 더 뜨거운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50% 60% 70%가 아니라 막 100% 200% 300% 이런 게 나온다.
그런 이렇게 펌핑 되는 것들이 저희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다. 자, 이거 이해 가셨다. 3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 세력들은 지금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100%짜리, 200%, 300%짜리 이런 펌핑을 어느 타이밍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냐. 그 어느 타이밍에 했었을 때 개인들의 관심을 최고로 받을 거냐. 응? 그걸 고민하는 거죠. 아무 때나 막 펌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그냥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력들도, 개인들도 베팅을 했다 실패하면 손절도 해야 되고, 손절 폭도, 손절 금액도 커질 수 있잖아요. 베팅 금액이 커지면. 세력들은 더 그래요. 세력들은 더 큰 돈으로 베팅을 해서, 그리고 또 가격까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크죠. 성공하면 개인들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지만, 또 그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시나리오 아니면 그런 어떤 본인들이 생각했던 계획 이런 게 실패하면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더 커요. 개인들보다 훨씬 더. 왜 그러냐면 자금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세력들도 반드시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 세력들이 생각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이 제일 좋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막 리플이나 도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을 때 리플이나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던 그 개인들이 주로 이쪽에 관심이 있었을 때 이랬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죠 앱투스라든지 스레솔드나 이런 것들이 이때 이런 거에 맞서 가지고 같이 펌핑을 하면 그 개인들 관심이 주로 리플이나 도질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알트코인들의 세력들이 이 타이밍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때 펌핑을 해버리면 개인들이 이쪽 리플이나 이쪽으로 가던 개인들이 이렇게 막 저희들이 들고 있는 코인들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간다니까 이쪽으로. 그럼 잘못하면 펌핑만 시켜놓고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리플이나 이 도지 그쪽에 지금 막 그 관심이 높은 그 개인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야 돼요. 그걸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것은 이제 니플이나 이제 도지가 그죠. 지난달은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번 달에 이제 이게 좀 지지부진하거나 그냥 올랐다 내렸다 그냥 등락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이게 조정폭이 커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 개인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 실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그러는 어떤 분위기 그런 타이밍이 오면은 이제 그때 또 어떤 알트코인이 탁 치고 올라가면 그러면 또 이제 개인들 관심이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했죠. 이제 그런 타이밍들. 그래서 세력들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 탁 치고 나가면서 그게 또 막 언론 유튜브 이런 데서 더 집중을 받고 또 관심도 돋고 그런 알트코인들하고 그런 알트코인 세력들하고 맞서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이 이제 잠깐 이제 그런 시기다. 근데 그게 또 계속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주 한 중반만 가도 또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여기 콤플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가 들고 이게 몇십 프로 아마 거의 한 50% 났었나요? 이렇게 수익이 나다가 여기서 점핑하고 딱 내려오고 이게 다 까먹었죠.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내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요 세력이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매집하는 겁니다. 매집. 주봉이에요. 주봉. 매집. 이게 그죠? 이런 데서 그다음에 이런 데서도 알게 모르게 매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집이 어느 정도 잘 끝나게 되면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그렇죠? 여기가 지금 급락 형태로 내려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선을 그어보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박스를 그려보시면, 박스를 이렇게, 이 캔들 하나를 보지 마시고, 그래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변동성을 통해서 이게 지금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집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간들은 이제 급락, 제가 늘 얘기했죠. 급락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또 이런 구간들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는 이제 개인들이 얼마나 물렸냐.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이때 거래량이 또 엄청 터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 개인들이 있겠지만, 음? 또 엄청난 개인들이 물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물대가 뭐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여기만 이렇게 잘 아무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구간들, 좀 이렇게 좋은, 이제 저희로서는 좀 이렇게 좋은 어떤 구간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꼬리로 단 요런 구간도 여기 거래량이 막 여기처럼 엄청나게, 그죠? 요런 데는 매물대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게 꾸역꾸역 올라간 거예요. 여기를,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여기는 같은 꼬리더라도 여기는 거래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 개인들이 그렇게 아주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렇죠? 여기 구간. 이제 여기 구간을 어떤 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이제 가느냐. 근데 지금 보면 매물대가 아주 막 강한 매물대가 아니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면은 좀 이렇게 좋은 어떤 흐름들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런 데서는 매직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막 가격적으로 이렇게 막 탁 슈팅하고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특히 주봉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제 오늘 해서 여기 이제 여기 콤플렉스는 지금 이제 매집이 어느 정도쯤 돼가는 과정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다리시면 돼요. 아까 보시면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그 시바이누 같은 경우 어제인가 그젠가 막 점핑을 했잖아요. 그 시바이누도 보면 이런 데만 보면 막 시원시원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기 쫙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지금 여기 쭉 떨어져서 다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박스권 보세요. 박스권에서 이게 들고 있는 개인들로서는 이게 엄청 힘든 구간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몇 달간을 여기서 막 그죠?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를 딱 돌파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좀 시원시원한 그림이 그려지죠. 이해 가세요? 저희 아까 콤플렉스 같은 것도 왜그 시바이누 같은 거 보면 막 이게 이제 이 주봉으로 봐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이런 그림이죠. 일봉으로 보시면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막 엄청 힘든 구간이잖아요. 보세요. 막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보세요. 이게 엄청 힘든 구간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를 넘어서니까 막 이렇게 시원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시바이누도 지금 이게 지금 주봉인가? 일봉인데.
일단은 지금 여기 윗꼬리를 좀 약간 넘어서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 지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죠. 앞으로 며칠간 보면서. 저희가 씨바이를 할 건 아닌데, 당장 할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시원스러운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이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다. 이게 저희가 비트코인에서 많이 봤던 그림이잖아요. 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오늘부터 좀 달리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윙 알트코인을 이 불장 기간 동안 좋은 수익용으로 좋은 알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찾아지면 그런 알트코인들을 그냥 또 흘려보내면 좀 아까우니까 큰 돈 가지고는 하지 마시고 그 한 100만 원 이내 그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셔서 그죠? 하셔가지고 아무튼 보시면 좋잖아요. 이런 기간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장을 잠깐 보시면요. 시장을 안 봤는데 시장이 지금 환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환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환율이 지금 이제 강달러죠.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아무튼 이제 강달러 흐름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달러가 강세니까 이제 우리 원화가 약세인. 그래서 환율이 지금 여기 고점 근처에 와 있으면서 거기서 횡보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하락할 것을 보다가 이 횡보, 여기 고점 근처 와 있죠? 고점 근처, 전고점 근처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환율이 이제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환율이 지금 고점 근처에 있다. 여기가 바닥 근처면 큰일이죠. 여기 바닥 근처면 여기서 막 훨씬 더 많이 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 고점 근처다. 고점 근처. 그렇죠? 거의 1400대 고점 근처인데, 이제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환율이 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저희 코스피, 반대로 코스피는 바닥 근처다. 어차피 저희 시장은 뭐 지수가 막 엄청 많이 가고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박스권 시장이고 그 박스권에서 좀 이렇게 이제 약간 더 올라가면 뭐 3천 근처 가고 3천을 조금 넘기도 하고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고점 근처인데 지금 지수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2,500대, 그죠? 2,500에서 한 2,450 요 근처 사이에 있는 거고요. 이제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코스닥도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바닥 근처고 코스닥도 당연히 바닥 근처고요. 바닥 근처. 그 시장을 보면은 이제 코스피도 코스닥도 굉장히 막 요즘에 나오는 뉴스라든지 막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쪽 항상 바닥 근처에서는 그래요. 특징이 이 바닥 근처의 특징이 항상 막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건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게 바닥 근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바닥 근처가 계속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닥 근처가 계속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면 바닥 근처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바닥 근처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 하방이냐, 상방이냐? 당연히 상방이죠. 그건 희망사항이 아니고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보시면 이제 업종 차트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 바닥 근처잖아요. 바닥 근처. 여기서 1차 바닥 만들고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 위에가 코스피입니다. 이 코스피인데 그죠? 코스피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1차 바닥을 만들었었고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2차 바닥을 만드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요것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여기서 1차 바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차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그죠?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환율이 고점권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환율이 고점권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점권에서 내려간다는 얘기죠.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렇게 이제 상방으로 지금 당장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결국은 상방으로 턴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1차 바닥, 2차 바닥, 1차 바닥, 2차 바닥을 만들고 나면 결국은 이제 상승으로 어느 정도 결국 박스권이죠. 많이 막 간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박스권, 최소한 박스권까지는 간다고 보는데, 그럼 박스권이면 얼마냐? 일단은 한 2,700, 800이죠. 2,700, 800, 더 가면 2,900. 그죠? 2,700, 800.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겨우 한 200포인트, 300포인트 이렇게 오르는데, 200포인트, 300포인트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200포인트, 300포인트 오르면 막 그때는 또 엄청 좋은 얘기 나오고, 또 200포인트, 300포인트 고점 대비 내려오면 또 막 엄청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결국 박스권인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차피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 박스권 안에서 결국 이제 종목에 이제 집중하면 되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제 이제 저희는 이제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박스권 안에서 이제 그 펀더멘털이 좋은 이런 중에 펀더멘털이 좋다는 것은 이제 재무적인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실적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좋은 흐름으로 가는 이런 종목들이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넣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고요.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넣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고, 이런 종목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테마주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대선주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종목,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죠 당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시장에서 만들어진 테마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요즘에 막 AI라든지 아무튼 그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이제 그런 미국의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그런 어떤 영향을 받고 그게 어떤 테마 형태로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저희는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포트폴리오에서 이게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 저희가 안 할 수 없죠. 뭐 이런 없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좋은 종목도 있으면 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종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로서 좀 약간 큰 테마, 대선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요 세 개 정책.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도 보시면 지금 이제 당장 휴전 협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휴전 협정과 관련해서 이 조건을 자꾸 제시하잖아요. 그 젤렌스키도 그죠? 우리가 러시아한테 뺏긴 땅은 양보를 하는데 주겠다는 거죠. 주는데 대신 우리가 그 나토에 가입을 하게끔 해주라. 그죠? 근데 이게 땅을 양보한다는 건 이제 또 이렇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건 또 싫고. 그래서 좀 이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 중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가면은 제가 얘기했던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재건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저는 이제 좋은 종목들을 미리 사서 쌀 때, 변동성이 있더라도 쌀 때 미리 사서 가지고 있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뉴스로 연결이 되고, 또 트럼프가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들을 쭉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거죠. 미리 이제 그 좋은 종목도 사놓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어떤 흐름을 연결될 때 또 좋은 파동을 만들 그런 종목들 쌀 때,
쌀 때 사놔야 돼. 쌀 때 사놓고, 테마주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테마가 만들어질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뉴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종목을 저희가 사놓고 있다 보면 이제 어떤 뉴스가 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와서 붙게 되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막 잘하면 상한가 가고 상한가도 가고 막 연상도 가고 이런 거죠. 그게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병행을 저희가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대선주도 이제 점점 이제 그 대선 시즌으로 점점 접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또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에 맞춰서 병행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저희는 이제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서 크든 적든 어떤 수익을 좀 만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근데 이거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중장기로 이제 아무튼 이게 어떤 대박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중인데, 지금 분위기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분위기가 지금 이제 리플이나 도지가 이렇게 이제 그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저희들 코인한테도 좋은 거예요. 지금 뭐 하루 이틀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나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일단은 그 대한민국 개인들의 관심이 알트코인에 확 쏠려야 되고, 그리고 뭐 금투세 있잖아요. 금투세도 결국 안 하는 걸로 됐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좋은 조건들이 지금 거의 다 갖춰졌죠. 그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됐고, 그다음에 금투세도 이게 아무튼 폐지가 된 건 아니지만 유예가 됐으면 좋겠다. 그 2년 유예한다고 했잖아요. 그 2년 유예 이게 저희 그 불장하고 딱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2년 동안 그 2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코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뭐다 좋은 조건으로 지금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으로 지금 갖춰져 있는 이런 알트 빌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서 아무튼 스윙은 스윙대로, 그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대로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최대한으로 해서, 그리고 아무튼 수익을 많이 만들어가는 쪽으로 하는데, 수강생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막 좀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것이 확 가니까 또 그쪽에서 막 또 눈이 갈 수는 있는데, 또 자기도 모르게 확 사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것도 때가 되면, 순서가 되면, 그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고 순서가 되면, 그러면 그거 못지않는 그런 슈팅, 펌핑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막 도지나 리플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죠? 포모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익 같은 걸로 이렇게 200이든 300이든 퍼센테지로 이렇게 수익을 딱 내놓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걸로 휩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을 딱 잡고, 그죠? 업비트에 있는 빗썸에 있는 모든 코인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막 슈팅 나오고 펌핑 나오는 그런 것을 다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펌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끝났을 때, 일창 불장이 끝났을 때 어떤 코인들이 상승폭에서 그죠? 많이 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코인들이 막 50배, 100배를 가 있고 뭐 20배, 30배를 가 있고, 그래서 내가 했던 코인들 중에 이렇게 20배, 30배 가고 30배, 40배 갔었을 때 그것도 목표가를 알고 그때 딱 팔아서 한 번에 팔든 두 번에 팔든 그렇게 해서 수익금을 최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그게 늦은 것 같지만, 응? 그래서 이런 불장에서는 빨리빨리 하면은 막 빨리빨리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응?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반복하기 때문에 벌어도 별로 벌은 게 없어요 나중에. 응?
그것보다는 제가 얘기했던 수익금 생기면 적절하게 수익금 챙겨가면서, 그죠?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그리고 이왕이면 목표가를 아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래서 최대한 키워서 팔고, 그래서 그걸 복리로 연결해 가고, 그게 천천히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더 많은, 그죠? 수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많이 수익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이런 불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저희는 지금 그런 어떤 그 시나리오로,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하루 이틀 3, 4일 아니면 일주일 뭐 막 어떤 알트코인이 막, 그죠? 그런 알트코인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이제 막 그 수강생들 귀와 눈을 막 현혹시키는 그런 것들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거 이제 그 업비트나 아니면 업비트나 빗썸,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낸스 얘기했지만 이 업비트가 작은 거래소가 아니에요. 업비트가 절대 작은 거래소가 아니고, 업비트가 세계 3위 거래소입니다. 세계 3위. 그러니까 업비트가 이게 글로벌한 거래소예요. 이게 그거 무슨 얘기냐면, 업비트에 이게 국내 투자자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국내 세력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업비트가 글로벌 3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바이낸스가 1위, 그 다음에 뭐 코인베이스인가 거기가 2위고 업비트가 3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3위이기 때문에 업비트 안에도,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전 세계 투자자들도 전 세계 투자자들 들어올 수가 있고, 그쵸, 우리가 바이낸스 들어가듯이. 그리고 세력들도 국내 세력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글로벌한 세력들이 들어온다. 아니, 글로벌한 세력들이. 응? 그래서 요런 거래소 안에서 저희가 승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만큼 힘들다가 아니고 그만큼 더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막, 그죠, 한국 주식시장 막, 그죠, 막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막, 그죠,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거기에다 빗썸도 그 작은 거래소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했던 업비트, 그 다음에 빗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이낸스, 이렇게 해서 세 개 하면은 저희가 뭐 거의 글로벌하게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걸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고, 그냥, 그죠? 하루 이틀 막 펌핑하고, 그죠? 한 3, 4일 펌핑하고, 이런 거에 자꾸 그냥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저희 그 알트코인에 집중하고, 그 오늘처럼 잠깐 이렇게 조정받을 때, 그럴 때 좀 여유 자금 있으면 많이는 사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더 사놓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